올라오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4 신년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담회 진행을 맡은 홍보팀장 도영욱입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울진군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쉼없이 뛰고 계시는 손병복 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울진군 부군수로 취임하신 박세은 부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영섭 행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국실과 소장님들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하 참석하신 분들의 소개를 생략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간담회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복 군수님의 인사 말씀과 함께 2024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들으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손병복 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자리를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병복입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작년 한 해 동안 또 저희가 울진군이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고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았습니다. 도민체육대회를 비롯해서 처음에 상당히 걱정도 하고 과연 우리 군단위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군민들 협조 속에 많이들 또 지원을 해주셔서 잘 치러낼 수 있었고 또 특히 여기 계신 언론인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신 덕분에 작년 한 해 성과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앞으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준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작년의 성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또 내년 올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인 여러분들을 모시고 설명을 한번 드리고 또 많은 지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선 제가 말씀드릴 게 우리 울진군이 취한 앞으로의 행정 여건이 어떻겠느냐. 우리 기자님들께서 저보다 다 잘 아시지만은 그래도 울진군의 입장에서 울진군민들의 입장에서 또 행정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걸 한번 되짚어 보기 위해서 여건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작년도 특징이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방분권위원회를 설치를 했죠. 지방이 살아야 되겠다.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지방이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인데 결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선은 재정에 대한 문제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이러한 근한과 책임이 동시에 생겼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 나라의 살림살이 여건을 보면은 아마 IMF 이후에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냐. 그래서 30년 만에 3고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한 시기에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에 다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보태져서 정정 자체가 많이 불안해졌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부 재원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작년도도 보면은 지방교부세 재원이 한 60조 정도가 전국에서 줄었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가 22년도에는 지방교부세를 3,400억을 받았습니다. 3,400억을 받았는데 작년도에 최종적으로 2,700억을 받았어요. 3,000억을 준다고 했는데 연말에 가가지고 결국은 2,700억이 내려오고 지금 24년도에는 최종적으로는 얼마 전에 2,700억을 준다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에는 2,300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연말에 차질들이 나기 때문에 조금 남겨놨다 이 부분이 확정이 되는 시점에 추경으로 다시 환원을 했었는데 우선은 2,300억 당초에는 2,300억으로 내려왔었어요. 왔었다가 나중에는 2,700억 규모로 예산을 짜도 된다라고 했는데 우선 2,300억으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 자립도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각 지자체가 다 높아졌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울진군 재정 자립도가 10.89%입니다. 여기에 구미시가 27%, 포항시가 25%, 경상북도 평균이 25인데 우리나라 전국 평균이 45입니다. 45. 서울특별시가 75입니다. 경기도가 60%. 서울특별시가 75, 경기도가 60. 우리 경상북도에서 구미가 유일하게 27, 포항이 25. 이 특징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재정 자립도가 각 기업들이 어떻게 활동을 해주냐에 따라서 자립도가 올라간다는 이 뜻을 내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세입 예산이 원래 예산을 6,190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지방세하고 세외 수입이 있는 이 부분이 재정의 자립도가 되겠습니다. 위에 지방교부세 2,300억, 2,364억 지방교부세는 그래도 꼬리표를 안 붙이고 내려오는 교부세입니다. 밑에 내려가 있는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이런 부분들은 꼬리표가 다 붙어 있어요. 꼬리표가 다 붙어 있는 돈이고, 교부세는 우리가 영양이나 봉하나 이런 데보다 많이 내려오는 이유가 행안부에서 매년 울진군을 운영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울진군은 항만도 있고 여러 가지 농업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갈 거냐, 영양은 얼마나 들어갈 거냐, 영주는 얼마 들어갈 거냐, 이렇게 다들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양이나 봉화 같은 데는 농업만 있잖아요. 우리는 어업이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항만을 운영하는 비용도 들어가고 이래서 교부세가 가게 좀 많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건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로 보면은 제가 사회복지 부분이 일반 회계에서 1,399억입니다. 이게 중앙에서 정해진 복지만 지켜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작년도에 집행했던 부분보다는 122억이 더 올라가는 1,399억을 집행을 해야 되고, 이게 중앙에서 정해진 룰만 따라서 차상위계청,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주로 이쪽에다 집행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게 1,399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 재정의 문제가 있고 우리 인구 문제가 있죠. 인구 문제가, 자, 울진군이 지금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1%입니다. 20%를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인데 31%에 더 심각한 하나는 뭐냐, 일본에서 중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65세에서 74세, 75세 이상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75세 이상이 더 많은 인구, 중고령 사회라는데 울진은 이미 중고령 사회에 들어왔다. 이게 우리나라 전체로는 2040년에 중고령 사회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울진군은 이미 중고령 사회에 들어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출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출생에. 작년도 출생이 178명에 돌아가신 분이 643명. 그런데 한 명도 출생 안 한 면이 건강성, 기성, 온정 이렇게 했는데 건강성, 기성은 2년 연속입니다. 지금 2년 연속 한 명도 안 태어난 데다 온정은 재작년에는 한 명 태어났다가 작년에 한 명도 안 태어나고 평해읍이 한 명 태어났다가 4명 태어났고 매화가 2명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일부 이 한 명도 안 태어난 지역이 계속 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그럼 지방정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지금 여기는 영양하고 봉하가 양수발전 유치를 하려고 군민들이 나와서 유치해달라고 집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같으면 양수발전 같으면 이게 저수지잖아요. 저수지니까 석기차고 뭐하고 다 반대를 했죠. 전부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지방에서 유치를 하려고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저기 우리가 이제 같은 국회의원 선거구인데 이제 4개 지역이 시장 군수들 모여 보면은 처음에 저렇게 두 군데서 할 때 군수들이 얘기를 안 했어요. 이게 서로 경쟁이라고. 근데 지금은 마침 둘 다 됐죠. 예. 근데 의성의 신공항에 대한 그 군이 여기도 마찬가지. 하여튼 모든 지방 정부들이 이제 이러한 재정의 문제와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울진군은 어떠느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평야 농공단지가 있어요. 평야 농공단지가 분양을 시작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땅이 평당 18만 원입니다. 평당 18만 원짜리 공단을 만들어서 평당 18만 원에 분양하는 게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죽변이 평당 27만 원에 분양을 합니다. 27만 원의 분양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평당 27만 원에 공단을 만들어서 분양을 한 데는 없습니다. 이게. 그런데 죽변이 분양률이 16%, 평야 농공단지가 10년이 됐는데 65%. 저렇게 되면 공짜로 줘도 와서 공짜로 들어와 살아라 하면 살겠지만은 공짜로 줄 테니까 사업을 해라 하면 안 들어옵니다. 왜? 적자를 보는데 어떻게? 그래서 결국은 모든 지방 정부들이 기업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사업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럼 울진은 어떠냐? 저는 감히 얘기를 드리는 게 우리 언론에서도 도와주셔야 되는 게 우리 울진은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자, 우리가 성장 동력으로 우선은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앞으로 우리 울진군을 한 10년 이상으로 놓고 봤을 때 10년 뒤서부터 우리 울진군을 먹여 살리는 게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그 사이에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한울 3, 4호기. 그 이후라도 우리가 항상 고정 인력을 가지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관계 인력들이 와서 이 지역에서 소비를 해주고 경제 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관광객. 이 세 가지를 성장 동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국가산업단지가 왜 우리 울진군에 있어야 되며 우리가 이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가 아니면은 다른 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말씀을 우선은 앞으로의 기후 문제 때문에 이산화탄소 발생을 시키면 안 된다 하는 건 이제 전 세계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195개 나라가 다들 합의를 하고 NDC 설정을 다 했어요. 그렇게 설정을 해서 그러면은 탄소 중립을 이제 지켜야 된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 2030년까지는 2018년에 배출한 이산화탄소량 대비해서 전체적으로는 45%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40%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NDC 선을 다 내놨어요. 이게 전 이 국제사회에 다들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걸 지키기 위한 방법이 뭐냐? 방법은 모든 에너지를 수소를 쓰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거는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나라가 에너지를 수소로 써야만이 이걸 해결을 할 수 있다는 답이 나와 있는 상태고, 여기에서 이 답을 찾아가는데 그럼 아무렇게나 수소를 만들어 쓰면 되느냐? 수소는 다들 아시는 대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쓰는데 이 전기를 만들 때 이산화탄소가 안 들어가야 된다. 그럼 이산화탄소 발생 안 되는 전기는 신재생하고 원자력 전기밖에 없다. 여기에 이제 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CF100을 주장을 하잖아요. 무탄소라는 용어를 쓰면서 계속 주장을 하는데 그 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RE100이라는 용어만 썼어요. 그래서 각 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얘기하니까 RE100을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신재생으로 100%를 어떻게 씁니까? 못 쓰잖아요. 그래 못 쓰니까 이제 CF100으로 다시 환원을 하면서 전체 수소 산업에 대한 얼라이언스 무탄소라는 용어가 대통령서부터 계속 쓰고 정부에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울진군도 22년 7월 달서부터 해서 우리 원자력 전기를 써서 국가산업단지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하자. 이렇게 22년 7월부터 준비를 해서 그해 10월 달에 정부에 제안을 하고 지금 현재는 후보지로 이제 확정을 받아 있는 거죠. 그때 논리가 뭐였느냐? 원자력 발전, 원자력 본부 5개 중에서 울진만이 될 수 있다는 걸 하기 위해서 비송전이라는 이익을 활용을 하자, 전략적으로. 그래서 울진만 비송전 전략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수소를 연구하는 대기업들이 울진에 만들어 줄 테니까 들어와라 하는 MOU 전체를 확보를 한 거죠. 이제 이러한 전략으로 해서 후보지로 23년 3월 달에 이제 후보지로 확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작년 6월에 이제 경상북도와 국가산단 협력 MOU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작년 말에 기본 협약 체결을 다 했습니다. 경상북도, 그 다음에 이제 울진군, 그 다음에 LH, 또 경북개발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지금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지금 3월 달서부터 6월 달까지 하는 게 우리 전국에 15군데 있는 중에서 가장 빨리 들어가는 게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울진군은 일단은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데를 목표로 해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국가산업단지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바꿔줘야 돼요. 여기에. 제가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게 이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바꾸는데 우리 언론사에 계신 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기에.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나라 전기사업법은 전기를 만드는 사업자가 이걸 직접 쓰는 사람한테 팔 수가 없어요. 전력거래소를 거쳐서 반드시 팔게 돼 있는데, 전력거래소를 거쳐서 간다는 얘기는 원자력 전기가 무탄소 전기지만 전력거래소에 가는 동안에는 화력도 섞이고 기름 떼는 화력도 섞이고 여러 가지가 다 혼재가 되기 때문에 무탄소 전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울진 원자력 수소산업단지에는 한수원에서 만드는 전기를 바로 보내줘라. 바로 보내줄 수 있다. 이렇게 바꿔놔야 이게 이제 저희가 이 수소 산단이 되는 거고 대기업들이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평당 18만 원짜리 땅에도 안 들어오지만은 우리 수소 산단은 100만 원 이상 받아야 돼요.
지금 안동이나 이런 데는 다들 발표를 했어요. 평당 70만 원에 만들어주겠다. 영주가 얼마 전에 베어링 산단이 몇 년 만에 이제 후보지에서 국가 산단이 됐죠. 그게 1,900억을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가를 낮춰주기 위해서. 울진군은 분양가를 낮춰주는 거 없습니다. 이게. 이 조건을 해주면은 분양가 낮춰주는 거 없이 그냥 할 수가 있어요. 이 조건이 안 되면은 다른 방법으로 했었는데 그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 지금으로서 부지 가격을 낮추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법을 바꿔주는데 총력을 다해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원자력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만들어내는 것은 울진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언론들이 계속 나서줘야 됩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수소를 만들겠다, 수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신재선을 하니까 돈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럼 해외에서 사우디나 이런 데서 태양광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생긴 전기를 가지고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고, 그 수소를 싣고 오는 수송에 대한 기술이 아직은 확정이 안 돼 있어요. 기술적으로 내용은 다 나와 있어요. 영하 250도로 바꾸면은 물로 변하고 부피가 800분의 1로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배에 싣고 오면 된다. 우리 LNG 싣고 오는 거는, LNG는 마이너스 163도, 거기에서 600분의 1로 줄어든 걸 배로 만들어가 다 싣고 들어와요. 우리나라 이 조선사들이 만들 수 있는 기술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수소는 이렇게 다 되어 있지만은 수소 운반을 이렇게 하겠다는 정책의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아직 그걸 만들지는 않고 있어요. 그럼 지금 기술로서 가장 쉽고 들어올 수 있는 게 뭐냐? 암모니아입니다. 수소를 가지고 다시 암모니아로 바꾸면은 영하 30도에서 33도에서 액화가 돼요. 그 액화된 걸 다시 싣고 들어와 가지고 국내에 들어와서 이걸 수소로 다시 환원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 가지고 각 지자체가 수소 산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자, 우리가 에너지 자립을 하기 위해서 수소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과거에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오기 전에 에너지 비용으로 달러가 나간 게 엄청 많았어요. 이게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막아줬는데, 지금 또 수소를 만든다고 전부 달러 주고 수입을 해와야 됩니다. 예. 수소 가격의 80% 정도를 우리나라 외화 유출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자, 우리나라의 원자력 전기를 이용해서 안에서 수소를 만들 수 있는 데까지 만들고, 그래도 택도 없이 모자랍니다, 이게. 포항제철에 들어가는, 한원제철용으로 들어가는 수소만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가는 게 100만 톤이 넘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울진군에 신한울 3, 4호기 2개를 가지고 몽땅 수소를 만들어도 50만 톤밖에 안 나와요. 포항제철에 하나 되는 게 절반도 안 되거든요, 이게.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국익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 원자력 전기를 이용해서 청정수소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거는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든지 다른 전략을 수립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목소리를 내는 데가 울진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울진에서 내는 목소리가 하여튼 대통령까지 올라가서 이걸 바꿀 수 있는 이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언론, 우리 기자님들이 그걸 도와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전기사업법, 25년 말까지 여기에 대한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을 시키면서 그 다음에 토지보상이 들어가고 쭉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들, 우리나라에 9개의 기업이 있는데 이 9개 기업을 공단 안에 배치를 시키고 나머지 여러 가지 이제 레이아웃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를 시키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 과거의 국가산업단지가 구미 반도체 단지가 있고 포항 국가산업단지 지금 우리 원자력 수소산업단지는 포항의 단지 형태로 가야 돼요. 왜 그러느냐.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박태준 회장을 시킨 거 아닙니까? 뭐 만들어라 이렇게 시킨 건데 지금 원자력 수소산단도 개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설 수 있는 데가 없어요. 한수원이 가장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앞장을 서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한수원이라는 공기업이 그렇게 나설 수 없습니다. 안 나섭니다. 그게. 그다음 다른 부분도 대기업들도 하지만 부분적으로 하지 내가 나서가지고 전기사업법을 맞추고 뭐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수소산업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정부에서 한수원을 시켜서 누굴 시켜서 한전을 시켜서 는 PPA 제도 전기사업법 파는 거 이거 고쳐주고 그 다음에 한수원은 지금 실정단지 만들어야 되는 거 울진에 만들고 여기에 할 수 있도록 다 해서 우리나라 수소산업을 끌고 가라. 이렇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와 리더십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울진이 사는 길이고 그래서 이게 우리 울진에 된다면은 결국은 원자력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이 대기업들 사이에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우리나라 전국에 86개가 있는데 이 업체들이 평해 농공단지를 비롯해서 빈자리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다 들어와야 되고요. 여기 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의 원자력 수소 산업에 대한 중요성과 다시 울진군에 그러면 울진군이 이걸 안 하고 다른 걸 넘어갔을 때 지금까지 고속도로가 삼척까지 오고 영덕까지 오고 중간에 잘라지고 철도도 잘라지고 다 잘라진 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런 상황에서 울진을 위해서 투자를 해달라. 이런 일은 앞으로 더 투자를 할 일이 전혀 안 생길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겼을 때 이러한 거리가 있을 때 이제 모든 힘을 동원을 해서 여기에 성사가 될 수 있도록 꼭 거기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입니다. 꼭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한울 3, 4호기는 상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여기에 지역 상생 MOU를 한번 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울진군 한수원 여기에. 자, 지난번에 1, 2호기 했을 때에 지역에 기여를 못했던 부분을 내용을 담아서 여기에 상생 MOU를 맺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신한울 1호기가 이제 준공이 돼서 상업운전에 들어갔죠. 여기에서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기본 요금이 170kW에 14,510원을 군민 전체에 이제 지원을 해줬죠. 이 부분을 올해서부터는 200kW까지 17,690원을 지원을 해준데 이 재원이 신한울 1호기에서 나오는 사업자 지원 자금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강력 교통망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통망이 아셔야 되는 게 단계가 두 번이 있어요. 예비 타당성 검토하는데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비 타당성을 검토하는 이 검토를 해달라는 요구가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겁니다. 예비 타당성 검토하는데 끼워줘라 하는 걸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통과가 되면은 예비 타당성 검토를 한 번 더 거치고 그래서 올해서부터는 예비 타당성 검토하는데 끼워달라는데 전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관광객. 우리 관광객 문제가 울진에 머물 데가 없어요. 잘 때. 이게 없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빅데이터 기준입니다. 빅데이터라는 게 우리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울진을 지나가는 사람들 다 체크가 되는 건데 요 기준으로 보면 삼척이 1200만 명, 울진이 800만 명, 영덕이 1000만 명인데 여기 한 200만 명 정도를 빼면은 실제 관광객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관광객이 한 600만 명 정도 지금 오는 수준인데
1,000만 명을 만들면서 체류형으로 해야 된다.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삼척에 온 관광객을 울진으로 오도록 해야 되고 영덕까지 오는 관광객을 이리 오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삼척이 솔비치를 만들고 나서 1,000만 명을 넘어섰는데 그 솔비치에 가는 대신에 울진의 사계절 오션 리조트 가니까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좋더라. 훨씬 재미있더라. 애들이 가자 그런다. 이런 이유가 돼야 되거든요. 그거를 만들어내겠다는 게 사계절 오션 리조트입니다. 삼척의 솔비치는 물놀이 기능이 없어요. 놀이 기능이 없습니다. 사진 찍고 그게 편하게 지내는 건 좋은데 놀이 기능이 없고 우리는 대신에 놀이 기능을 강화를 하면서 주변에 엑스포 공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주변 시설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삼척에 갈 바에는 동해안에 오는 사람들이 울진까지 내려오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야간 경관 조명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후포 등기산 야간 경공은 도비 사학을 받았습니다. 저걸로 하고 죽변 항이라든지 염전다리 이런 데 야간 경관을 개선을 다 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안가에는 잠시 살아보는 우리 해안을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국가 동서태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저것 할 수 있는 부분 또 동해안 지질공원 안내 곰솔벨트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다 예산을 받아야 돼요. 이 군비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확보 기존 해놓은 부분들 다 해서 살려나가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린 거는 우리 울진군에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문화축제가 없어요. 예. 수산물 축제가 있고 대게 축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화축제가 없는 부분을 평야의 단오축제를 묶어서 문화축제로 좀 방향 설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죽변 해안 스카이레일 며칠 전에 사고 났지만은 이 부분은 지금까지 있던 문제점을 완전히 고치고 양쪽을 다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항토길 걷기가 상당히 유행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항토길 요거 하나 울진에다 만들어 놓겠습니다. 요새 또 파크 골프 대회가 이게 상당히 또 핫한 이 운동이죠. 여기에 지금 저희가 전국 대회를 유치를 못해요. 전국 대회를 유치를 할 수 있는 36홀을 준비를 하고 기존에 있는 홀과 이 배치가 되는 부분들은 하여튼 파크 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많이 할 수 있게 새로운 장소라든지 이 장소를 가지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한 이 부분은 최적의 장소로 저걸 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으로 집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이 또 돼야 저희가 성장 동력을 가지고 돈이 울진군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상업을 하시는 분, 소상공인, 농업인, 업인 이렇게 소득 분배가 다 일어나야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 이 소상공인들이 하는 시장이 관광 자원화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본하고 이제 업무 협약을 했는데 경주에 가는 관광객들이 왜 가는 줄 압니까? 경주에 가는 관광객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먹거리 때문에 간다가 45%예요. 거의 50% 가까이. 강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즘은 먹거리가 큰 관광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농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도 결국은 우리 농사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고령 하나 이런 것 때문에 한계가 왔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든 극복을 해나가고 농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농업은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계화 그다음에 시설화 젊은 사람이 내가 시설 속에서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유통부분 효율화 이건 가치를 올려야 되거든요. 농사철이 돼서 한꺼번에 수확되는데 이거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은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장을 통해서 가치를 높여서 제값을 받겠다 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인데 지금 기계화는 전력 특구해서 평리에서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여기 하면은 이모작을 통해 가지고 기계화를 하고 콩을 심고 조사로 심고 이래 이모작을 하니까 수확이 확실히 그 벼만 했을 때보다가 상당히 수확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시설하는 최첨단의 시설이 아니면서 일정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표고버섯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대형 저온 저장고는 효과가 더 있기 때문에 올해 또 16억을 들여서 더 건립을 해서 한꺼번에 나오는 감자라든지 양파라든지 이런 저장성이 있는 물건들 제값을 받고 팔겠다. 어업은 바다에서 키우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은 이게 어려워요. 그러다 수온이 바뀌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직접적으로 지금 어업 쪽은 정말로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수온 변화로 해가 오징어가 다른 데 다 가버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직접적인 지원을 포함해서 우리 어업인들이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하나는 그래도 우리 이 어업은 새벽에 잡아와서 그 화를 반장에서 파는데 이게 제대로 최고의 부가가치를 내도록 하겠다. 이게 서울에 회로 해서 서울 밥상에 올라가는 게 최고 가치를 높이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물류를 대폭 개선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분화는 국도리 기관은 다 유치를 했어요. 국립동해안 산불방지센터 360억짜리인데 이것도 유치는 됐고 지금 원래는 설계비만 들어갑니다만 여기 있고 그 다음에 119 산불특수대응단 이 부분도 유치를 했고 그다음에 산지생태원 이 부분도 다들 유치는 됐는데 제때 맞춰서 예산을 받도록 해서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쪽에 아까 말씀드린 전기요금 확대, 도시가스도 지금 계속 그 죽변하고 이렇게 확대를 해나가고 일부 도심지 쪽에 상당히 공사하기 난공사를 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도 가능하면은 확대를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도저히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없는데 지금 하면은 가스통을 갖다 놓는데 이런 데는 이 단체로 쓸 수 있는 소형 LPG 이게 또 가격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혜택이 있습니다. 이거 마을별로 이걸 늘려 나가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일상의 생활에서 보호를 해주고 풍수의 보험을 확대를 한다든지 재산상 또 위험지역 개선 이러한 부분에 군이 항상 하지만은 좀 더 역점을 주고 특히 후포지구 같은 데 보면은 이 위험지구들이 몇 군데 있어요. 이 경사지 밑에 집들이 있는데 이러한 데는 과거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보면은 얼마 전에 불영사에 올라가는 30분 국도에 이 돌이 무너졌어요. 그 무너졌는데 무너진 돌 양이 무려 1200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비가 아니었는데도 오랜 세월 동안 있으면서 경사가 이렇게 급하게 있다가 보니까 이게 그동안에 서서히 거미가 있다가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후포 5이라든지 1이 내려가는데 보면 이러한 지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비를 받지 않으면 저희가 군비 가지고는 도저히 개선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비를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기상이변이나 기후가 나쁠 때 좀 불편하지만 저희가 대피를 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부분의 안전을 위해서는 무조건 대피를 비롯해서 안전조치를 최대한 해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이 부분은 이 정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다 올려주도록 법으로 정해진 예산의 집행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국민 섬김대회라든지 또 이 가까이 가서 할 수 있는 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서비스를 봉사를 할 수 있는 이거와 또 먼저 인사하기. 인사가 우리 관광지에 가보면은 인사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 공무원들 안에도 그래요. 특히 또 경상북도 사람들이 더한데 속으로는 인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먼저 인사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좀 인사하자 해서 제가
이걸 이제 이렇게 달고 있는데 여기에 산불 조심을 여기 또 명찰이 또 달아요. 이게 국민 승기계시문에 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왜 이걸 또 다느냐 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울진군에 이제 산불이 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더 나눠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 해관이나 이런 데 어르신들 그다음에 이장님들 이렇게 나오면은 이 산불 조심 이거 다는데 이거 달고 있으면 그럼 우리 공무원들도 달아야지 이래가 이중이 되지만 달으라 그래. 그래서 산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러한 안전 부분들은 하여튼 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고 또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다 좀 같이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린CC 잘 아신 대로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심판에 처음 들어가 가지고 경상북도에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뭐 승소라기보다 저쪽을 기각을 했으니까 저희 쪽 손을 들어줬고 그다음에 1심에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공유재산관리법으로 처리를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울진군의 조례에 따라 처리를 한 거하고 그 공유재산관리법을 하면은 11년을 운영을 준 자체가 안 돼요. 그게 공유재산관리법에서는 아무리 많이 줘도 5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미 저기에 11년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법률상으로 이 절차를 따라갈 때 공유재산관리법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청문 절차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 청문 절차라는 게 저쪽에 의견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 얘기인데 지금 그 얘기에 따라서는 1심에서 재판 판단 근거는 청문 절차 이해를 안 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패소를 시켰고 우리 의견은 청문 절차는 아니지만은 왜 그랬는지 이의를 제기해라. 그다음에 기간을 연장해라는 이것까지 다 받아줬다. 이게 실질적인 청문 절차나 똑같은 거다. 이렇게 해서 우리도 이제 항소를 해놓고 있고 또 그다음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감사원에서 나와가지고 감사를 했을 때 공유재산관리법을 안 따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손해를 끼쳤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걸 저걸 해야 되고 그 전까지는 우리가 했는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손해가 절대로 안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현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비행훈련은 기성에서 많이 시끄러운데 그런데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지금까지 소홀하게 저걸 했는데 다시 저희가 국민권익위에다가 얘기를 해서 중재를 해라. 실질적으로 저거는 2010년에 저희가 유치를 할 때는 양양하고 이 경화까지 해가지고 이쪽에 가져온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소음은 데시벨을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와서 실제 들어봐라.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소리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이해를 하고 저걸 해라 해서 저희 직원들이 중간에 절대로 국토부에서 내려온다고 국토부에서 시킨 대로 하지 마라.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 부분 국민 뜻을 전달을 하고 또 국민들하고 같은 자리에서 이 부분이 좋은 의견이 나올 때까지는 협조를 안 해줄 방침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도 내려와 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이제 기성 국민들하고 그럼 이게 도저히 옮겨갈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안 된다면은 그럼 국토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을 내놔라. 요 부분에 같이 국민들하고 같이 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내용은 마치고 질문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면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졸속으로 합의를 해가지고 보내버렸습니다. 나중에 저희들도 알았는데 예. 이것도 너무 의아해요. 주민 생존권이 달려있는데 이걸 좀 의견도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조금 뭐 한 달 늦게 지면 어떡하고 2달 늦게 실시계획 승인 받으면 어떻느냐고. 근데 이걸 일주일 만에 이렇게 보낸 이유에 대해서 저도 성명서 내고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답변을 좀 해드리고 추가로 지금 40년 동안 원자력 지원금 특별제 모두 포함해 한 2조 원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신한울 3, 4호기 신한울 3, 4호기에 대해서는 우리 저 임 기자님께서 옛날에 발언인으로도 왔었잖아요. 공식이 진술인으로 갔는데 진술인으로 오셨고 최초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본부장을 할 때에 신한울 3, 4호기는 그때 공청회를 2번 했습니다. 공청회 2번 했지 않습니까? 공청회 2번 할 때 공수린으로 나오셨어요. 공수린 나오시고 그때 했던 부분을 다 정리를 해서 면민들하고 군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신한울 3, 4호기를 하는 조건은 이렇게 해서 다 들어주겠다. 그때 약속을 했고 이번에 얘기를 할 때 기간도 일주일이 아닙니다. 일주일 넘어요. 거기에다가 그때 나왔던 얘기 다 포함이 됐어요. 그 얘기에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로 원하는 내용을. 그런데도 안 하고 있으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그때 다 해서 신한울 3, 4호기를 다 건설을 해주기로 약속까지 하고 그건 제가 본부장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이 조건을 제가 그때 조석사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울진 군민들이 얘기하는 이 조건은 안 들어주면 안 됩니다. 그래도 군민들 지금 마지막으로 있는 건데 10기나 유치를 됐는데 이 조건은 다 들어주셔야 3, 4호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조석사장이 분명히 오케이를 하고 그 항목을 다 정리를 해서 이번에 협상을 할 때 다 포함을 시키고 그 이외에 다시 나온 의견들을 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일일이 다 다니면서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밖에 더 안 된다는 얘기요. 예. 공개를 했잖아요. 공개했죠.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좀 섭섭한 점이 있다 하시더라도 옛날로 봐서 우리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되짚어 보시면은 빠진 부분이 없을 겁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골프장 공문서 자, 그건 법에서 다 처리합니다. 예, 법에서 다 처리하고 법에 얼마든지 고소고발을 하시고 저는 전혀 모르는 건이고 고소고발 하셔도 되고 다 좋습니다. 그는 뭐 제가 답변 드릴 사항도 아니고 예. 네. 네. 말씀하신 내용 중에 네, 예. 그 수소 국가 산단이 뭐 2026년도에 뭐 착공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예, 예. 이게 들어올 때 예. 대기업이 9개 예. 그 소부장 관련해가 86개 기계 것등도 포함되겠지만 그 부분은 지금 준비를 하지만은 지금 현재 확정되게 이거이다 하는 것부터는 아직은 그 구체적으로 안 돼 있고요. 도시계획서부터 이제 도에서 5년마다 도시계획을 바꿉니다.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런 정주 여건이 될 지역이라든지 교통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선반영을 시키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짤 겁니다. 이게 지금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 큰 그림 거기에서 법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이걸 고려를 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요거는 저겁니다. 대통령 시행령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안 싸우고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시민사회 수석, 그다음에 비서실, 산업부,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대통령 이렇게 해서 이 라인들에 빨리 설득을 해야 되고 그 라인 속에서 한수원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지금은 주시공 업체가 현대건설로 현대콘소시엄이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요 업체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업체들이 입찰을 할 때 자, 울진군에 어떻게 기여를 하겠다. 입찰하는 업체들이 그 내용을 적어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수원에다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한수원에서 그걸 받았습니다. 그 받은 내용을 군에서 입수를 하고 해가지고 이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자기들이 약속한 걸 지키도록 거기에 보면은 우리 군에 있는 업체들을 어느 정도 쓰겠다 하는 내용이라든지 뭐 나머지 자기들이 투자를 할 부분이라든지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풍력에 대한 부분은 우선 사업자 지원 자금이나 이게 전기를 생산하는 데 따른 지원금은
원자력이나 이쪽이 다 똑같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킬로와트당 0.5원을 줘가지고 0.25원씩 군이 쓰고 그 다음에 사업자가 0.25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 요 내용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풍력이 들어오면서 그 지역 주민들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지역 주민들 합의를 하는 거는 그건 협상에 따라서 그 다음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서 틀리는데 지금 길곡 풍력이라든지 이러한 데는 그 기성면하고 해당되는 데다가 그 마을의 발전 자금을 줘요. 그때 저 들어온 데는 한 40억을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간 기업들이 들어오면 좀 난개발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아까 1조 원 그 경상북도하고 그 다음에 한수원, 동서발전 이렇게 그 협약을 맺은 거는 그 1조 원의 전체를 산불난 지역의 전체를 전부 공기업들입니다. 공기업들이 들어와서 개발을 해서 남는 이익을 주민들한테 최대한 많이 돌려주자. 난개발하지 말고 그래서 경상북도하고 이제 협약을 맺은 겁니다. 그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몇 군데는 이미 개인들이 와가지고 저걸 하고 있는데 거기에 허가 조건이 맞으면은 그리고 민원이 없으면은 군이 억지로 막지는 못해요. 저희가 조례상으로 해야 될 원칙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하는데 보면은 민간 기업들이 들어와서 할 때 좀 차이가 있다. 지역에 따라서 그게 있고 나머지 전기를 생산하면서부터 지원하는 거는 법적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학 유치. 예. 지금 대학 유치는 그 전에 이제 우리 울진에 보면은 경일대학이 있어요. 경일대학이 와서 있는데 제가 전문학교나 야간을 해보니까 인구 증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경일대학에다 제가 요청을 해놓은 거는 4년제 본 캠퍼스를 이리 좀 옮겨줘라. 그렇게 요청을 했었고 그게 국가산단 후보지 되기 전입니다. 국가산단 후보지가 되면은 그 요새 학교 설립하는 게 인가가 잘 안 난답니다. 그게 인가가 잘 안 나기 때문에 그 국가산단 후보지가 되면은 그게 가능할 거다 하는 답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국가산단이 되려면은 인재를 어떻게 조달할 거냐는 교육 특구를 또 받아야 돼요. 교육 특구를 하는 중에는 아마 오려고 하는 데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경일대하고는 그렇게 추진이 돼 있고 경일대가 구산초등학교가 우리 폐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일대가 나중에 확대를 하기 위해서 구산초등학교를 인수를 하겠다까지가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대학 유치 4년제 어쨌든 여기에다 유치를 하는 것은 밖에서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본 캠퍼스로 유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경일대하고는 그렇게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데 교육 특구를 만들면서는 또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다 돼가는데 예. 기사님들 수고하셨고 우리 또 임 기자님 우리 군정감시단은 수고하시는데 오늘 자주 오시고 저희 대화 자주 합시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예. 자,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식사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2024년 신년 기자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 진짜 감사드립니다.